천하의 제갈량이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목이 베인 장수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갈량이 평소 아들처럼 아끼고 자신의 후계자로까지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비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토록 통곡하지 않았던 제갈량은 대체 왜 자신의 손으로 가장 아끼는 사람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오늘은 원칙과 사람 사이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결단을 내린 이야기, 고사성어 읍참마속입니다. 읍참마속, 무슨 뜻일까요? 우릅, 벨참, 말마 일어날 속,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는 뜻입니다. 마속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바로 제갈량이 오열하며 목을 벤 그 장수죠. 왜 아끼는 사람의 목을 직접 베어야 했는지 그 처절한 사연은 1800년 전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비가 세상을 떠난 뒤 제갈량은 어린 황제를 보필하며 위나라를 치기 위해 북벌에 나섭니다. 나라의 명운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이 북벌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 있었으니 바로 가정이라는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제갈량은 그 중요한 자리에 마속을 세웠습니다. 마속은 머리가 비상하고 병법에 밝아 제갈량이 늘 곁에 두고 전략을 짜던 각별히 아끼는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유비는 제갈량에게 이런 경고를 남긴 적이 있었죠. 마속은 말이 실제보다 앞서는 사람이요. 글을 너무 크게 쓰지 마시오. 제갈량은 그 말을 기억하면서도 이번만큼은 마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마음대로 산 위에 진을 쳤습니다. 병법책에서 읽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싸운다는 전술을 뽐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적군은 산으로 올라가는 대신 산 아래의 물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마속의 군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고립되어 처참하게 무너졌고 북벌은 그대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포박된 마속이 제갈량 앞에 끌려왔습니다. 군법은 명확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군대를 패배로 이끈 장수는 참수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제갈량의 입에서 마침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마속을 참아라. 그리고 제갈량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곁에 있던 장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상, 어찌 그리 슬피 우십니까? 제갈량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는 것은 마속 때문만이 아니오. 선제께서 마속을 크게 쓰지 말라 당부하셨거늘 그 말을 새겨듣지 않은 내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러워 우는 것이오. 제갈량은 마속의 목을 베었고 그를 잘못 기용한 책임을 지며 자기 자신의 벼슬을 3단계나 깎아내렸습니다. 제갈량은 이처럼 피눈물을 흘려가며 군대의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너무 고집하다가 오히려 남에게 이용당해버린 기막힌 사람이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조선 전기 야담집 태평한화 골계전에 등장하는 이조판서 허성의 이야기입니다. 인사권을 쥔 허성은 고집이 세고 청탁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누군가 뇌물을 주며 동쪽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면 보란듯이 서쪽으로 보냈고 저 고을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기어코 그 고을로 발령을 냈습니다. 청탁이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반대로만 인사를 냈던 겁니다. 벼슬아치들 사이에서는 허판서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마라 부탁했다간 오히려 정반대로 당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아주 흥미롭게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리산 단속사의 주지가 되고 싶었던 승려 이룬이었습니다. 이룬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부탁을 하면 무조건 반대로 발령을 낸다라.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곳에 정반대를 부탁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는 허성을 찾아가 공손히 엎드렸습니다. 대감, 소승은 평양 영명사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지리산 단속사마는 산이 험하고 길이 멀어 늙은 몸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단속사마는 면하게 해주십시오. 허성은 속으로 콧방귀를 뀌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지리산 단속사 주지 이룬. 발령장을 받아든 이룬은 산이 떠나가라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은 도적이 마침내 내 술책에 떨어졌도다. 허성은 그날도 부패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강박적인 원칙은 이룬에게는 너무나도 읽기 쉬운 패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배웁니다. 제갈량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아들 같은 사람을 베며 눈물을 삼켜야 했고, 그 고통의 대가로 흔들리던 군대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이조판서 허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줍니다. 원칙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 원칙이 융통성 없이 너무 뻔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누구나 나를 조종할 수 있는 공략집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원칙을 지키되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아끼되 사사로움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자리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보물상자였습니다.